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빌황이라는 알케고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헤지펀드 관련한 대표 얘기가 될 텐데요. 단순한 월가 도박꾼일까?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단순한 월가 도박꾼일까? 제가 관점을 바꿔서요, 이 공매도 피해자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점을 바꿔서 이 빌황이라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차례를 보면요. 첫 번째로 경제 유튜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최근 6개월의 주봉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공매도 거래량이 어떤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작전 세력의 설계가 있었고, 타깃은 빌황의 편입 종목들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개인 의견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EC가 공식적으로 즉시 배포라고 해서요, 홈페이지에 24일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우려심을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주요 종목들은 4개, 주요 종목들 가운데 이 4개 종목은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요, 비교하는 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관점을 바꿨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네, 저가 매수하는 세력은 어디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하는 금융당국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 이 경제 유튜버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가 빌황은 월가의 도박꾼도 될 수 있고 공매도 세력의 설계에 걸려든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답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밝혀진 바가 없으니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레저프로 뱅브로 채널을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블록딜러 100억 달러,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80억 달러, 두 IB가 거의 200억 달러 수준인 그 규모의 대규모를 빌황의 알케고스 지분을 강제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전해졌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중경투TV에서요, 이 채널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 금요일 블록딜러 100억 달러 급매도를 한 것도 이 국제정세와 관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은행들이 주식을 다 팔고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이 다시 중국을 쪼기 시작하면서 아주 이제 위협하면서 알케고스나 IB들도 이것을 잘 알고 7조 5천억 원씩 급매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장은 화살을 레버리지 차익 거래를 너무 크게 한 빌황한테만 돌리고 있다고 했고요. 근본적 원인은 중경도 TV 채널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국제정세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그렇게 됐으면요, 다른 뉴욕 상장의 중국 주요 종목들도 이런 바이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이 낙폭이 커졌어야 되는데 낙폭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뒤에 표를 통해서요,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그런 국제정세, 패권 다툼 등 국제 갈등이 불거지는 점은요, 아무래도 재료이긴 재료인데 부수적인 재료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요, 최근에 주봉에 봤을 때 가장 밑에 터치를 했던 것과 이게 맞닥뜨리는 것이 어딘가 보면요, 1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이두가 될 것이고요. 우선 24일에 중국 주식 상장 폐지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숏 볼륨이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 볼륨, 거래량이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23일, 24일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많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불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공매도 관련한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25일까지 이제 중국 이제 상장 폐지 우려 재료가 없어지기 전까지 먼저 이렇게 이 중국 종목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하면서 약 이틀 동안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작업을 하면서 26일 날 이제 알케도스 이 헤지펀드가 100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날 물량이 엄청나게 26일
다른 날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이 물량 자체가 바로 강제 청산된 물량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12월 중순 전후로 해서 이 알케고스가 이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안도 있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이 종목은요, 이제 BIAC라고 해서 비아컴 CBS, 미국의 미디어 기업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미국주라는 점인데요. 25일 중국 종목을 특징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조금 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5일 날 중국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가 많이 붙었는데 미국 종목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볼륨으로 비교하면 공매도 세력이 24일 날 60%였던 것이 이제 48.9로 거의 이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요, 26일 자체를 보면은 이 물량 자체가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는 줄어들더라도 이 공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했고, 그리고 이제 강제 처분하는 그런 물량, 그 부분이 또 나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비아컴 CBS도요, 이렇게 저가 부분을 터치했던 이 부분과 맞닥뜨린 것이 거의 1월 말, 12월 말, 1월 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겹치고요, 이 상승 랠리를 시작했던 이 부분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개 우선 그래프를 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기가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제 매집했다는 그 시기가 12월 초 혹은 12월 말 이 정도에서 12월 중후반 쪽으로도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저점 맞닥뜨리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12월 중후반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이제 빕숍이라고 중국의 명품 이제 판매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공매도 세력들이 25일 중국의 상장 폐지 우려감 그 재료가 사라지기 전에 24, 25일 폭격하듯이 이렇게 눌러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보면요, 32%였다가 25일 보면은 이제 공매도 물량의 퍼센트가 38% 거의 6%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물량 이제 거래량도 늘었고요. 여기에다가 공매도 물량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6일 이제 알케도스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가 이제 100기를 들면서요, 주요 IB들이 이제 강제 처분, 강제 청산 물량을 내놓으면서 이 26일 주가가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12월 하순, 1월 초순 이렇게 최근의 저점과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쭉 봐서 이것은요, 디스커버리가 될 것입니다. 디스커버리고 이것도 미국의 미디어 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최저점과 맞닥뜨리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신기하게 1월 중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가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25일은 조금 쉬었습니다. 미국 종목이니까요.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힘을 좀 뺀 것으로 보이고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6일 날 또 100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종목들 자신들이 특정 종목, 바이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아이치 등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집했던 종목들이 폭락하니까 알케고스 이쪽에서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시나 그렇게 하면서 미국 쪽의 디스커버리 이 종목에 대해서도요, 이 강제 처분 관련해서 물량이 26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장을 맞게 됐고요. 한 주 만에 주봉이다 보니 한 주 이렇게 뚝 떨어진 것입니다. 거의 인생 무상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1월 초 이렇게 맞닥뜨려진다는 부분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은 TM이라고 해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4일, 25일 여기에 중국주를 이제 폭격을 해야 되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2만 9천이었다가 585만 8천으로 물량이 늘었고요. 퍼센트는 줄었지만 워낙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매도 물량 자체가 늘었고요.
이때 중국주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다른 매도세도 붙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중이 됐고요. 밑으로 내리꽂는 힘이 더 에너지가 커지면서 도무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 알케고스는 26일 강제 처분되는 수순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점과 맞닥뜨리는 점을 보면요. 거의 요거는 제한다 해도 12월 이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치라고 해서 동영상 플랫폼, 어떻게 보면 바이두의 자회사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우선 최저점과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 이제 12월 정도로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 랠리 했고 조정을 받더라도요, 기간 조정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여기까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종목이긴 하지만요, 워낙 시총이 좀 작다고 해서 가시면은 작은 물량으로도 이제 폭락하는 것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힘을 좀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24일에 완전히 힘을 빼놓고 25일은 물량이 조금 줄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26일과 29일에 이제 여전히 처분할 강제 청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물량이 거의 5배, 4배 정도가 늘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최근 6개월 주봉과 지난주 쇼포지션 볼륨 토대로 하면 제가 이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선 빌황의 포지션이 어떤 세력에 노출됐다는 의심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 같은 그렇게 2, 3일 만에 전재산이 이제 몰수될 정도로 전재산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요, 월가의 하이에나들이 공포가 극도화됐던 지난주 공매도 공격을 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 뇌피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프, 수치, 그리고 특유의 그런 특정적인 일치되는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대내외 뉴스, 주가 움직임, 그리고 공매도 물량 등 근거에서요, 6하 원칙 답을 찾으면 이 알케고스를 상대로 설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6하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황의 알케고스가 언제 12월 중순부터 3월 중하순까지 어디서 뉴욕 증시에서 무엇을 중국 기술주와 미국 미디어주를 매수했다. 왜?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어떻게 했나? 레버리지 5배를 써서. 이거 6하 원칙만 알고 있어도요, 이 사람의 포지션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포지션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헤지펀드는요. 자기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을 다른 반대 세력이 알게 되면요, 곧바로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지션이 노출되면 곧바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지난주 위험 회피 심리가 극대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보통 개인 투자자도 될 것이고요. 여러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세, 이제 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매도들이 공격한 것을 이렇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결과 이퀄 폭락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SEC, 미국의 SEC 증권감독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 감독기관이 외국기업 회계감리 의무화, 중국기업 퇴출 내나 즉시 배포라고 해서요. For immediate release라고 해서 SEC issues amendments 6 public comment on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그렇게 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책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일 날 전했습니다. 즉시 배포했고요. 이것이 나오면서 중국 종목들 크게 이제 공포심이 조장됐습니다. 사실 이날 당일로 보면요, 알리바바나 징동이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선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회복하는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알리바바, 핀두오더, 중국의 주요 테마주들요, 뉴욕에 상장된 테마주들의 저번 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요, 24일 당일 분명히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6.3% 하락에다가 곧바로 반등세 나타냈습니다. 4%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222 갔다가 229달러까지 왔으니요.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동 같은 경우는요, 24일 날, 25일 날 합치면 5.7% 하락했는데 곧바로 반등 4% 이렇게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받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두오더는요, 8.73%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나
3일 연속 상승하면서요. 그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서는 이제 약보합에 그쳤고요. 거래량 자체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가 많이 늘었다는 걸 여기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아이치, 바이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빕숍과 같은 그런 종목들과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특징적인 모습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 갈등들, 이 부분은 아주 단기적인 악재로 이제 작용했습니다. 수급적인 문제가 더 컸던 것을 이렇게 데이터 통계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넷이즈는요, 24일 날 이렇게 3.6% 하락,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세 이어갔고요. 그 다음날 반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최근 장에서는 0.88% 정도, 1% 이렇게 하락해서요. 그렇게 큰 특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당일장이 될 것입니다. 3월 30일, 이제 정규장 시작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던 통계치를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면서 첨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미중 갈등이 중국 테마주 폭락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선 이건 바이두, 비아컴, CBS 미국의 미디어 기업, 빕숍 중국의 명품 플랫폼, 명품 인터넷 플랫폼, 디스커버리,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iQ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종목들 어쨌든 다 같이 24일 날은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이슈가 나와서요.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25일 날 보면은 바이두가 15%, 그 다음에 빕숍이 10%, 11%, 텐센트가 12%, 그리고 iQ가 13%. 그런데 미국 종목들은 조금 낙폭이 덜했습니다. 즉, 제가 아까 전에 강조드렸지만 25일 날에는 이 공매도 특정 세력들이 이 중국 종목, 이 재료가 사라지기 전에 중국 종목들이 완전 집중적으로 힘을 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종목은 조금 대기를 시켰고요. 왜냐하면 26일 날 가면 조금 이 미중 갈등 악재가 조금 해소되니까 이 재료를 이틀 재료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특정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대상을 타깃에 옮겼습니다. 여기 보면요. 26일은 바이두나 이런 종목들, 중국 종목들은 잠잠했습니다. 2% 상승, 빕숍은 2.38% 하락, 텐센트 뮤직은 1.28% 하락. 그런데 iQ는 조금 이제 워낙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제하더라도, 특징이 나옵니다. 25일은 중국주 하락, 26일은 이제 미국주 하락, 공매도 세력이 여기에 붙었습니다. 비아컴, CBS, 디스커버리 쪽에 28%, 거의 27% 폭락하는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23일부터 26일까지 바이두가 23%, 그 다음에 비아컴, CBS 65%, 그 다음에 빕숍이 34%,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52%, 텐센트 뮤직이 37%, 그리고 iQ가 43%, 엄청난 낙폭을 이 2, 3, 4, 5,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리바바, 징동, 핀도더, 넷이즈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뉴욕에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요, 24일에 이렇게 악재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낙폭을 키우긴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일부터 26일 기준 하면요, 알리바바는 4.12% 하락, 징동은 3.23% 하락, 핀도더는 3.87% 하락, 넷이즈는 5.56% 하락. 낙폭이 제한됐습니다. 이 정도는 이 미중 간의 갈등 악재가 큰 이슈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엔 이 수급적인 문제, 이 빌황의 헤지펀드가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좀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공포로 인한 투매가 같이 나오면서 이러한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시너지는 좋은 의미인데 나쁜 쪽에서도 시너지가 나왔다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 내리꽂는 이제 매도세가 강력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워낙 폭락이 되다 보니까 이 빌황의 이제 헤지펀드도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갚을 돈도 없었고요. 거의 올인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청산된 이전 결과로 나왔고, 이러한 불똥이 지금 현재 글로벌 IB에까지 퍼진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의 위험성, 이제 거품이죠. 거품이 묻어있는 그런 증시의 그런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시켜준 어떤 이벤트가 됐습니다.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일에 중국 주식 상장 폐지 우려가 확대됐고요. 그런데 미중 갈등 재료면은 밑에 4개 종목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는 맞는데 부수적인 재료였습니다. 폭락 종목의 특징은요, 미중 갈등 재료가 있을 때 중국 종목이 먼저 폭락했고요. 이제 재료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디어주들이 금요일 폭락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자리를 옮겼다고 해석이 되고요. 미중 갈등 재료가 소실 전에 세력이 먼저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미국의 미디어 종목을 공격했고요. 이렇게 위 6개 종목 특정지어서 일부 세력이 이 공매도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마이너의 이제 한국계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어쨌든 한국계는 여전히 미국에선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너 희생양을 삼은 건 아닐까라는 뇌피셜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금융당국의 미국은 현재 큰 정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시장 규제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헤지펀드나 레버리지를 쓰는 쪽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 굉장히 이 시기를 틀어서 이 시기를 이용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빌 황의 잘못을 확대하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도박가, 갬블러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이 반대쪽의 세력에 대한 실체 유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왜 밝히지 않는지,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할지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뉴욕 상장 중국 테마주 4종목 주가는요, 미중 갈등 악재로 작용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제가 특정 지역 판다 주식을 하면서 많이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이 바이두는 펀더멘털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IB들,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폭락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주목하고 수급상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폭락 종목은 우연하게도요, 빌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목을 한 것이요, 장중 폭락을 야기한 것은 빌황 포지션을 꿰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작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영미권 언론은요, 빌황을 도박꾼으로 묘사해서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IB 피해 확대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제 영미권에서는 대서특필하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다른 반대 세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수급상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잘 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급상 흐름에서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말이죠. 네, 미국 금융당국 규제 우호론자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명분 삼기 좋은 헤지펀드 마진콜 사태가 최근 발생했고요. 현재 이 규제 강화에 이보다 좋은 명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저는 빌황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는 한국계 마이너리티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차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그 정글과도 같은 곳에서 뭔가 곤모술수가 이렇게 횡행하면서 시시각각 이 빌황의 헤지펀드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뿌린 덫에 걸리긴 했지만요, 레버리지를 5배 쓴다는 건, 그 큰 규모에서 그렇게 5배를 쓴다는 건 무마할 정도로 리스키한데요. 그래도 이 반대쪽 세력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거래 정황을 이 미 감독 당국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상장 폐지 우려가 걱정되는 중국 종목이 폭락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빌황이 보유한 종목만 콕 집어서 폭락시키고 강제 청산되게 한 세력은 과연 누구일지 저는 이 상황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정답이 있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제 관점에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돈이란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흥행은 어느 정도 흥행을 했을 것이고요. 류준열이 굉장히
조금 수수한 청년이었다가 베일에 쌓인 신화적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 유지태를 만나면서 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래 참여를 제안받습니다. 뭐 유사한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이 금융시장 자체가 작전이 많고 이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아주 정글과 같은 곳이란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참고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네, 여기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요, 마지막 부분에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속성대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골드먼삭스 등이 내던지는 이 황 씨의 주식을 싸게 사들이는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황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한쪽은 플러스가 될 것이지요. 지금 줍줍하고 있는 세력들은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시사한 미국 현 여당 의원인데요. 이 월가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부자 투자자들은 그동안 증시를 개인 카지노처럼 갖고 놀면서 비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1월 말의 내용이고요. 네, 워런 상원 의원의 생각은 시장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1차로는 과도한 공매도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빌황이 공매도에겐 당했지만요. 어쨌든 이 사람도 레버리지를 써서 이 개인의 카지노처럼 어떤 도박꾼처럼 이렇게 증시에서 이제 활동했으니까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한 인물은요, 금융시장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내정된 게리 겐슬러도 대표적인 규제론자로 꼽힙니다. 그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월가 금융맨이지만 그런 시장의 생태를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융규제 찬성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금융시장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강화 수순으로 가기에 딱 좋은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헤지펀드 할 것 없이 이 과도한 베팅을 한 것이 여기밖에 없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은행은 조금 몸을 사릴 것이고 규제 당국도 규제의 칼을 갖다 대면은 시장은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3프로TV 경제신과 함께 김동환 소장은요. 골드만삭스가 참 빠르다, 제일 빨리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감탄을 했습니다. 특징은 바이든 정부의 가장 뚜렷한 칼라는 금융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규제가 가장 큰 것이 도드-프랭크법이라고 하는데 고유자산과 손님자산을 구분한다든지 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정부나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뉴욕 주민 채널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진정한 주인공은 골드만삭스와 SEC로 보인다.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매우 열심히 거래를 해준 IB들의 컴플라이언스 실패는 문제가 된다. 알케고스 이 정도 규모로 포지션 빌딩할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서 SEC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 공시 관련한 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태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세력, 저가의 관련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아주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금융당국, 이 헤지펀드 등의 규제 강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피해를 본 집단은 이 관련 종목의 여러 투자자들, 평범한 다수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계의 빌 황이라는 미국의 마이너리티 한국계 이 빌 황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들게 축적한 자신의 자산을 대부분을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부 권력층인가라는 이제 회의심도 들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빌 황을
이 빌황이라는 이 인물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데이터를 토대로 이 사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월가의 도박꾼일 수도 있고요. 공매도 세력의 작전에 걸린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지만 말이죠.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최근에 영미권 언론은 이 빌황이라는 사람 도박꾼으로, 그리고 어떤 피해를 준, 금융시장에 피해를 줬던,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삼아서 보고 있는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몰락에 빠뜨린 다른 세력, 반대 세력의 그런 작전이, 인공적인 그런 작전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설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플러스를 얻게 되는 세력들은 어딘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플러스를 얻게 되는 세력들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 TV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관점을 바꿔서 이 빌황 사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시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밤 되세요.